안녕하세요. 오늘 문화예술 교육개론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 얼굴이 안 보이시겠지만 오늘 화면 위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목소리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화면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좋은 프로그램,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제가 좀 배우고 있는데, 계속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지,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뭐 배우지 않더라도 필요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좋은 자료들을 일단 공유해 드림이 우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업 시간에는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글씨도 잘 안 보이시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직접적인 화면으로 보시거나 그리고 제가 수업 이후에 수업 자료들도 같이 올려드릴 거라서 이 수업 내용과 꼭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될지 훨씬 직접 열어보시면 훨씬 더 이제 편안한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제가 어떤 자료들을 먼저 보여드릴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제가 대부분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영상이 이제 같이 봤던 영상들이 포함이 돼 있지만, 제가 보내드릴, 공유해드릴 자료들은 이제 이러합니다. 첫 번째 자료는 저희가 일상의 작가,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꼬마 작곡가를 봤던 늘봄학교 시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한번 열어보면요. 자, 이 페이지를 이렇게 두 페이지로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열리죠. 저희가 봤던 프로그램들이 꼬마 작곡가, 어린이를 무엇을 믿는가, 일상의 작가, 주말 문화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지 포함이 돼 있었고요. 만약에 꼬마 작곡가에서 영향을 좀 받아서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라고 하시면 꼬마 작곡가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운영 목표라던가 내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수업 때 할 것인지 조금 더 키워보면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수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선생님은 2명, 초등학교에서 뭐 운영은 했겠지만, 한 수업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22명, 강초는 83명이 되네요. 자, 할 때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주로 강점으로 가져갈 것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계속 활동했던 사진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참여한 사람들의 피드백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자, 이렇게 보여드렸던 주중에 한 주차에 활동하는 활동들이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기말 레포트로 내드린다고 했을 때 15주차 혹은 뭐 10주차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1주차의 내용을 우리는 리듬 서클, 이상한 멜로디 이렇게 큰 제목들을 적으실 수 있고요. 옆에 이제 활동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쓰겠죠. 뭐 원형으로 앉은 상태에서 강사가 손뼉으로 간단한 리듬을 만들고 참여자가 따라한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에는 명찰, 워크북, 뭐 색종이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어 판타지라는 활동을 한다고 하면 강사가 4가지의 화성을 연주를 듣고 참여자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어울릴지 만들어 본다. 그래서 또 필요한 내용들은 쓰게 됩니다. 항상 매주에 꾸밀 수 있는 명찰이라는 건 학생들의 이름표를 붙이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매 주마다 명찰을 꾸미는 건 아닐 거고요. 그냥 만들어 놓은 명찰을 매주 활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프로그램, 나라는 사람에 집중을 한다는 거. 자, 자기소개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순하게 나를 소개하라라고 하는 게, 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소개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득 있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가 혼자서의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오픈되는 것과 내가 나를 어필해야 되는 것도 다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그냥 일반적인 활동, 바닥에 낙서를 하면서 각각, 이게 어떤 친구는 뭘 그리고 있는지, 이름이 뭔지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게 조금 나를 소개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그래서 바닥에 모여서 내 몸도 그려보고 나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뭐 관절이 있고 하는지도 다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바닥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필요한 활동들의 준비물이 뭐가 있는지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매 차시에 공통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건 이제 매주마다 이러한 바닥에 깔아놓고 똑같은 활동을 가진 다른 학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창하게 책을 만든다라고 할 바에는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죠. 너무 그 결과를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기 어려우니까,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책이라고 하면 이렇게 작은 미니 책으로 낙서하듯이, 만화를 그리듯이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니 책을 나중에는 확장해서, 그러니까 활동을 할 때 뭐 이렇게 거대한 활동을, 결과가 대단해야 되는 활동을 하게 되면 학생들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큰 활동에 최대한 결과를 보여주기 전에는 작은 활동부터 조금 조금씩 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꼬마 작곡가 프로그램도 단순하게 친구들이 먼저 막, 뭐, 이번 주에는 8마디의 곡을 만들어 볼 거야 라는 개념보다는 오늘은 뭐 다 같이 모여서 조별로 누군가는 가사를 지어보고 누구는 선율을 만들어보고 누구는 거기에 리듬을 붙여보고 화성을 붙여보고 하는 조별 활동으로도 많이 가져가게 되죠. 사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조별 활동으로 뭐 이제 리포트나 조별 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해서 조 구성을 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처음이고 이런 방식 그리고 이런 수업도 처음이다 보니까 다들 낯서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함에 있어서, 내가 아는 지식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내용을 많이 말해야 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어려워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좀 그런 불편함이나 부담감을 줄이고자 저도 이제 그룹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발표를 하시거나 리포트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럼 굳이 그룹형 발표가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번 학기에는 개인으로 이제 모든 리포트를 받고자 이제 결정하게 된 건데요. 개인별 발표를 했을 때 제가 조금 더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조별 발표를 하게 되면 누군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제가 알 수 없다는 좀 단점이 있어서 뭔가 평가를 해야 될 때는 조별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만약에 어떤 결과를 내야 할 때, 결과 발표를 해야 될 때는 개인으로 할지 그룹으로 할지에 대한 결과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감기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될 때는 미리 선행된 학습을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작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리듬 배우고, 선율 배우고, 화성 배우고, 마지막에 짠! 작곡 이게 아니라 매 주마다 조금 조금의 작곡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작은 발표회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곡을 만들었으니까 발표를 할게! 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선율을 만들어 봤으니 선율을 한번 연주를 해보는 건 어떨까? 내가 만든 리듬을 연주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면서 내가 만드는 지분이 조금 조금 커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볼 수 있는 내용들, 명찰에 대한 이미지들도 만들어주죠. 단순하게 이름을 보여주는 명찰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아니면 서로가 서로한테 그림을 그려주는 방법들도 친구들이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파일은 생각보다 그림도 많이 있고 참고하실 수 있는 서류들이 많아서 좀 추천해드리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늘봄 학교라고 제가 제목을 바꿔 놓을게요. 2023
늘봄학교라고 돼 있어서 이 파일을 참고하시려면 늘봄학교 파일을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예술로 탐구 생활이라고 하는 세 개의 프로그램을 볼 건데요. 이 예술로 탐구 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구나. 잠시만요. 예술로 탐구 생활이라고 하는 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대학들에게, 예술가랑 학교에 있는 담당자가 팀을 이루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이렇게 연구해봐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과 자료 중 하나를 먼저 보자면, 첫 번째 보는 상명대학교에서 운영했던 거는 서울 지역에서 운영했던 참여 그룹과 프로젝트 주제, 그리고 참여 학교, 그리고 이제 사진이나 영상, 음악 해당 분야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거 어떤 초등학교 대상에 다원, 무용, 체육이 들어가 있는 분야를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해당하는 파일을 가서 아이의 일상에 존재하는 찾아보시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좋은 것들은 프로그램명이 뭐 10주차, 12주차 내가 운영하는 것들을 다 주차별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도움받으시기 수월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 자, 영상을 하나를 볼게요. 이 예술로 탐구 생활이 어떤 사업인지를 보여주는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독서라는 주제로 한 몇 년간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학급을 운영해 왔는데요. 독후 활동에 조금 더 이렇게 심화되면 좋겠다는 그런 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잘 운영하지 못하는 예술 분야와 이 독서 교육을 접목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예술로 탐구 생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학생들이 굉장히 수업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또 책의 주제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금요일마다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일단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책의 내용을 예술로 표현해보니 책을 그냥 처음에 읽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 이 수업의 주제가 학교에서 평소에 해왔던 거와는 달리 가상세계와 연극세계를 배울 수 있는 주제여서 더 다른 수업들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12년간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진행을 해왔는데 학교의 여러 환경의 제약 조건 때문에 항상 비슷한 예술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쉬웠고요.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여러 예술가들이 모여서 프로젝트 형태로 긴 호흡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을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예술로 탐구생활 사업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교사와의 협업이 수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특징이나 성향을 제일 잘 아는 거는 교사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술가 선생님들이 제공해주는 수업에서 제가 지원 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로젝트 설계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주체적인 활동을 하게끔 물어봐 주시고 제 의견을 또 적용을 해서 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끔 또 해주시고 그래서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예술로 탐구 생활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기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는 1월부터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2학기 중간까지 주 1회 이상 예술가와 교사들이 계속 회의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참여했었던 디지털 기술 융합 워크숍에서 메타버스와 예술 교육을 접목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보여주셨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과 매우 비슷해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그때 처음 접했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디지털 세계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진짜 가치는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프로젝트 주제로 정했고요. 학생들이 이런 주제로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해서 창작자가 되어서 직접 체험을 해본다면 다가올 미래 시대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깊이 미리 사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은 미래가 됐을 때를 미리 체험해보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원하는 그 활동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더 사이가 좀 멀어졌던 친구하고도 다시 친해질 수 있고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자, 방금 보셨던 프로그램이 예술로 탐구 생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대학들에서 예술가랑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매칭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도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인데 자, 여러분들도 사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강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홈페이지를 일단 들어와 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열 수 있나라는 걸 그냥 한번 홈페이지를 처음에 보여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시려면 문화예술 교육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학교 교육은 우리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지 않았죠. 근데 방금 보셨던 게 예술로 탐구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내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운영 기관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운영 기관은 이제 방금 봤던 상명대학교나 뭐 목포대학교 어떤 큰 기관들이 이제 운영 기관이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개발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강사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혹시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짜줄 수 있을까요? 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혹시, 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좀 더 깊게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자, 방금 보셨던 이 오른쪽에 아르떼 라이브러리를 누르셔도 되고요. 혹은, 아르떼 자료실이라는 것에 아르떼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뜰 건데, 그 안에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로 잘 연구가 되느냐 결과자료도 나오고요. 그리고 교육자료실은 우리가 이제 이제 거기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로라고 방금 찾아보셨던 걸 검색해 보시면, 자, 예술로 탐구 생활을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길라잡이도 나와 있고요. 자, 제가 보여드릴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을 예정입니다. 그쵸? 보시면 결과자료집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뭐 주로 선정이 되지? 라는 것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새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에서 훨씬 더 이제 지금 나라에서 보는 좀 완성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자료들은 이런 자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 미리 보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이 이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또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상명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다양한 예술 접근의 기회를 누리고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합니다. 주제 중심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인 예술로 탐구 생활은 다양한 주제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를 교사와 예술가가 함께 개발하고 학교 정규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사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제 중심 지원 사업에 서울, 인천, 일권역을 맡아 참여하고 팀 선발에서부터 오리엔테이션, 워크샵, 멘토링, 모니터링 및 예산 집행과 결과 공유회까지 교사, 예술가, 학생으로 이루어진 구성원 간의 유기적 연대와 이해를 증대하고 사업의 질적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사업에 선정된 예술가와 교사들에게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샵은 교사와 예술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세부 기획과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업을 위해 원하는 교육 방향과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하며 워크숍의 주제를 사전 수요도 조사를 통해 정해집니다. 1차 워크숍은 참여그룹 대상 사전 수요도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제인 프로젝트 기반 주제 중심 예술 융합의 사례, 생성형 AI와 예술 모델, 그리고 AI 생성 예술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2차 워크숍은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 메타버스와 실감 콘텐츠,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관련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등 전문 멘토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기회 제공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융합형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됩니다. 다신나 프로젝트는 살아있는 이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찰하고 그 느낌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고 무용으로도 표현해보면서 주변의 생명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상상 울타리는 학교 앞 소나무가 많은 공원에 가서 나만의 나무를 정해서 그리고 글을 지어보고 솔밭 공원에서 하고 놀 수 있는 특별한 게임을 개발해서 놀아보면서 특별한 공간의 기억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임소리 프로젝트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리, 기억에 남는 소리, 높낮이와 길이가 다른 소리들을 채집하고 입체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악보를 만들고 연주를 해보면서 소통의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프로젝트입니다. 예술고리 해보리 프로젝트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책을 기반으로 교실을 잡화점으로 꾸미고 학생들이 선물을 만들고 예술가들이 참여형 연극을 통해 진심으로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수업입니다. 보람쌤과 함께하는 아카펠라 교실은 악기 반주가 있는 합창과는 다르게 사람의 목소리로만 구현되는 아카펠라를 배우며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박자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제중심 예술로 탐구 생활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내년 사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자, 지금 보신 영상은, AI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멋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자, 보여드린 영상 속에서 소개됐던 영상들을 조금 더 참고하셔서, 보고 싶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뭐 다신나라던가 아까 나왔던 것들 프로그램들 IL이라고 하는 뭐 아이큐브, 아임 소리 이런 프로그램들도 아 이렇게 운영이 됐구나라고 하실 수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다시 좀 소개시켜드리면 예술로 탐구 생활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가 좀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좀 우리한테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목포대학교에서 또 똑같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목포대에서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에서 이렇게 운영이 됐더라고요. 전남, 광주, 전북, 제주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보시기 좀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목포대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모아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사실 이거는 연구랑 같이 만든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은 뭐 AI라던가 어떤 융복합,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더해진 것들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AI 프로젝트 해보고 싶었는데, 아예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가 전공자가 아닌 이상은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걸 보니, 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정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남, 전북, 광주, 제주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었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겠죠. 그래서 혹시나 뭐 지나가시다가 혹은 이런 과정에서 보이는 단체들, 이 예술가 이름들이 있으시면 아,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했었구나 물어볼 수 있으면 또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프로그램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들 리스트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광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꿈꾸는 무페달이라고 해서 자전거라는 포커스, 자전거라는 오브제를 두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동네를 움직여 볼까, 혹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동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도심이랑 다르게 이 시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서쪽 마을에 대한 자전거 경로를 탐색하기도 하고 캐릭터 디자인을 살려서 흙으로 접시도 만들고 사실 보면 딱히 우리가 막 음악인지 미술인지 할 수 있겠지만 다양하게 들어가 있겠죠. 체육이라는 거, 만들기 뭐 그리고 그림 그리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영상을 하나 같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나온 프로그램들이 영상으로 어떻게 좀 운영이 잘 된 게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이 프로그램은 영상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이제 만들어진 게 없어서 아직 보여드릴 영상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꿈꾸는 행복한 몽상가라는 프로그램이 보였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아, 이 프로그램은 효동초등학교에서 5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움직였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키워드들은 단순하게 이제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분야에 접근해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학, 뭐 대칭, 뭐 음악, 빛 드로잉, 뭐 이런 창작적인 거, 표현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지는구나. 수학이랑 또 드로잉이랑 더해져서 상상 속에 이런 도형을 만들 수 있구나. 조금 뭔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어떻게 운영을 했을지 한번 봐볼게요.
자, 되게 예쁘죠?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되게 예쁘다. 저도 이렇게 뭔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빛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면 뭔가 집중도가 있고 뭔가 재밌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만드는 구조도 어렵지 않았어요. 작은 전구에 동그라미 건전지를 붙여가지고 이제 빛을 내는 작은 빛의 도구를 만든 건데 그걸로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서 빛의 카메라의 노출을 낮추면 저렇게 잔상이 남거든요. 그 잔상을 가지고 내가 그 선을 그렸을 때 어떤 그림이 될지 맞춰보자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도형을 만들고 수학적인 도구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이 있네 재밌어 하네 이것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내가 어떤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 꼭 우리가 수학적인 것에 뭐 그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이 활동을 하나 하더라도 어둠 속에서 빛을 쓸 수 있는 뭐 활동을 만들어 본다거나 라는 것에 영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 제주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요새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 환경에 대한 내용들도 많죠. 재활용된 악기를 만드는 프로그램, 그걸로 오케스트라를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것, 그리고 AI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워낙에 많은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프로그램들로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이 세 개의 프로그램도 역시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인 이제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이제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 리포트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작성법, 그리고 발표에 대한 내용들도 최종 한 번 더 수업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하셨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